새로운 나라에서는 푸틴이 대통령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 카운트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여태까지는 없던 걸로 다 하고 이제부터는 1일. 자, 일단 먼저 프랑스가 역사가 오래됐으니까 아무래도 개헌도 많이 이루어졌을까? 아니면 뭐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기 때문에 우린 개헌이 한 번도 안 됐다. 이것도 또 나름의 멋짐이 있는데 어떤가요? 1958년부터 지금까지 25차례를 수정을 했어요. 2년 반 만에 한 번씩 개헌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보통 뭐 다리 같은 거 한번 만들면 200년 걸리잖아요. 다 변화를 싫어해요. 네. 근데 이렇게 자주 하는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 스스로도 개헌이 무슨 누구네 애 이름이야? 라고 서로 비아냥거릴 정도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에요. 개헌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더 빨라져요. 네. 1958년부터 1991년까지 몇 년? 계산 안 되죠? 33년이에요. 33년. 33년 동안 5번밖에 안 됐어요, 개헌이. 많이 안 했었네요. 그때. 그런데 92년부터 2024년 동안 32년 동안 20번이 개헌이 일어났어요. 거의 매년이에요. 근데 헌법은 그 아래에 있는 여러 가지 신정법이랑 다르게 자주 개헌을 할 정도의 디테일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신경 쓰지 않죠. 아주 기본권, 권리 같은 건 손 못 대요. 그런데 헌법에 있는 것 중에 현 시대와 약간 맞지 않는 듯한 시대에 뒤떨어진 같은 느낌이 있다. 그러면 그것도 고치는 대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렇죠. 그게 무엇이냐고 저한테 물어보면 알 수가 없죠. 프랑스는 분명히 내가 필요하면 헌법이고 뭐고 무조건 바꿔야 돼요. 그럼 러시아는 어떨까요? 러시아는 개헌이 얼마나 됐었는지. 러시아에서는 약간 프랑스랑은 달리 헌법에 대해서 대중들의 생각이라든가 개념들은 엄격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고 헌법의 가치를 잘 모르기도 하고 개헌을 왜 해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만약에 어딘가 누군가 위해서 총부에서 뭐 개헌을 해야 하겠다는 그런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그냥 뭐 그럴싸하 그냥 넘어가요. 정확하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무슨 가치를 갖고 있는지 왜 바꿔야 되는지 잘못된 게 뭔지에 대해서 별로 신경도 안 쓰고 사실은 이게 개헌이라고 해서 러시아에서는 그렇게 큰 얘기가 아니에요. 뉴스에서도 거의 안 나오고 있고 아무리 뭐 어딘가 뭐 정부에서는 그렇게 발표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개헌이라고 하면 뭔가 나라의 기초 자체를 흔들리는 그런 느낌인데 러시아에서는 아니에요. 이런 또 차이가 있긴 하네요. 우리가 지금 개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사람들이 그 헌법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중요시 여기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할 얘기가 없어지잖아. 프랑스가 주도권을 잡아야 돼. 이럴 때. 제가 좀 전에 얘기했죠. 프랑스는 왜 그렇게 많이 개헌을 하냐. 찾았어요. 일단 국회의원 한 명도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대요. 또 가장 큰 이유는 뭐냐. 바로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국회의원들끼리 개정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장단점이 있잖아요.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으면 국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그런 것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대신 단축 시간이 짧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 때문에 개헌을 찾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당이 이제 강하게 집권을 하게 되면 가능해진다라는 거죠. 러시아는 이제 푸틴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가능한 게 바로 헌법 개정 덕분이 당연한 거잖아요. 헌법 개정.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었겠죠. 푸틴 대통령조차도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 푸틴의 임기를 보면 그러니까 처음에 푸틴이 대통령이 된 게 2000년이에요. 2000년에 그 당시 러시아 헌법으로는 대통령이 4년제였기 때문에 2004년에 다시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2008년까지 했는데 임기 딱 2번 할 수 있어요. 그 당시 헌법으로는. 그래서 물러나갔어요. 근데 물러나갔는데 자기가 원래 친구였던 메드베데프라는 사람을 이제 뽑히게 하고 이제 당선시키고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자기가 총리 자리로 내려갔죠. 근데 총리 자리에 있었을 때 메드베데프 대통령이 또 개헌을 해요. 개헌을 해서 이제 일단 첫 번째 대통령 임기를 4년에서 6년으로 늘려요. 그리고 같은 사람이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 조항을 더 개선해요. 개정해요. 그럼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건너뛰었기 때문에.
연속으로는 안 되지만 네네. 근데 한 번 한 임기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이 다시 2번 되는 게 문제가 없다라는 조항을 넣죠. 그래서 2012년에 다시 대선 때 푸틴이 또 이겨요. 네. 그래서 2012년에 하고 2018년에 재당선되고 또 하고 2014년까지 했는데 이제 2014년이면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할 수가 없죠. 네네. 그러면 푸틴이 어떻게 하죠? 개헌을 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연속이라는 말을 뺍시다. 또 연속이라는 말을 빼고 또 여러 가지 조항을 또 추가로 해요. 뭐 러시아 국교는 어떻고, 뭐 전통적인 가치가 어떻고, 땅이 어떻고, 하느님이 어떻고, 러시아 말이 어떻고 막 쓸데없는 그런 부분들이 대거로 헌법에 넣어요. 그래야 좀 숨길 수 있죠. 그렇죠. 진짜 목적은. 근데 거기 그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연석제 해제라는 거였기 때문에 개헌이 됐어요. 네. 그래서 개헌이 됐기 때문에 자 새로운 나라야. 새로운 나라에서는 푸틴이 대통령 아직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다시 한 번이 할 수 있어. 카운트가 없어지는 거군요. 그렇죠. 무효가 된 거예요. 여태까지는 없던 걸로 다 하고 네. 이제부터는 1일. 러시아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여요? 러시아 사람에게 누가 물어봤어요? 물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죠. 그래도 그 정도 되면 가만히 있을 것 같지 않는데. 가만히 있어요. 왜냐하면 러시아가 민주주의 국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교수님도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국민들이 뽑아서 국민 투표를 통해서 뭘 하고 국민들의 여론이 어떻고 이런 게 러시아에서 다 필요 없어요. 이런 거에 신경 쓰는 사람 한 명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개헌을 해서 그냥 또 하는 거예요. 그냥. 일리아 씨는 지금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개헌을 하고 지금까지는 모두 리셋되고 뭐 문제가 있었던 대통령도 그거는 이전 일이니까 뭐 싹 다 없어지고 새로운 마음으로 자연인으로 시작할 수 있으면 어떠실 것 같아요? 당연히 안 되죠. 이거는 독재가 시작하는 부분이고요. 그럼 당연히 안 되고, 그러니까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하게 들어가야 되고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개헌은 나라의 기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한국과 같은 사회에서는 헌법이라는 기초적인 법은 굉장히 중요해요. 나라의 그 운영되는 그런 원칙을 세우는 그런 법이기 때문에 맞아요. 네. 다른 나라죠. 뭐 프랑스처럼 이렇게 쉽게 바뀌고 또 바뀌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럼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고 또 국민들이 안 받아들일 그런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러네요. 혼란의 개념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란이라는 게 없고 그냥 이 물처럼 그냥 지들끼리 알아서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만히 있고 이게 과연 진짜 좋은 건지 아니면 치고 받으면서 혼란하면서 더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게 좋은 건지 이거는 겉으로 봐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프랑스 가서도 마찬가지야. 걔네들이라고 바뀌는 거 좋아하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걔들도 지금 현재 대통령 5년제 1회 안에서만 연임이 가능해요. 근데 만약에 프랑스 대통령이 헌법 바꿔서 야 우리도 러시아처럼 그렇게 하자. 프랑스인들이 가만히 있을 거냐라는 거예요. 어떨 것 같아요? 경제를 살렸어. 그냥 늘 하던 거 있잖아요. 위대한 프랑스가 됐어. 상관없어요. 왜 제가 직접 돈을 벌지 않는 이상은 상관없어요. 그거는. 프랑스 사람들은. 그러면 늘 하는 거 하겠죠? 데모? 프랑스는 그레브의 나라잖아요. 자, 그렇게 러시아가 하지만 이렇게 바꿔가면서 개헌을 하고 오늘부터 1일. 이거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그래서 왠지 유순한 그런 개헌들이 프랑스에서 있었을 것 같아요. 이게 확 바뀌는 거는 쉽지 않았다. 확 바뀌었을 거면 1년에 한 번씩의 개헌은 불가능했다 싶은데 그래도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 역사에 남을 만한 중요한 개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건 좀 사례가 있을까요? 자, 일단 1962년도에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았어요. 1962년도에 2000년에 5년제로 대통령을 이제 임기를 정했고요. 그리고 2008년에 헌법을 제정했는데 중요한 건 여기에 이게 있어요. 탄핵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어요. 하원에서 제적의원 3분의 1이 이상이 3분의 1 탄핵 소추안을 발의해요. 그러면 이게 통과됐어. 3분의 1이. 그러면 상원에서 역시 오케이를 하면 그 인원을 갖고 두 상원 하원이 합쳐서 통합해서 몇 대? 3분의 2가 되면 대통령 탄핵이에요. 대통령한테 막강한 권한을 준 대신 의회도
막강하게 힘을, 그러니까 니네 둘이 한번 잘해봐. 강대강. 얘가 너무 이상하면 얘가 칠 것이고 얘가 이상하면 얘가 칠 거야. 라는 게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요. 그리고 제일 큰 게 작년에 했던 거. 2024년 낙태법을 통과시켰어요. 네. 이걸 함으로써 헌법에 낙태를 허용한다는 게 들어간 게 프랑스가 세계에서 최초래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인권적인 부분을 말하는 건데 헌법에 들어요.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은 낙태를 허용한다. 이게 약간 느낌이 톤이 다른 것처럼 프랑스 국민들의 어떤 실용주의적인 그렇죠. 거를 좀 여기 바로 보여주는 그거죠.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 나라의 분위기, 근데 대한민국과 이제 세 나라를 같이 이야기를 해보니 뭐 사실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일장일단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우리가 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순간 다 소중하지만 저희가 지금 속한 지금 이 순간도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지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프랑스와 러시아 다른 듯한 그 두 나라의 개헌 사례를 보면서 우리나라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될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고 저한테도 그래서 굉장히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나눠본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국회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도 잘 나와 있다는 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국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보고서를 발간을 하고 있고 아마 두 분도 도움을 좀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여러분 국회 도서관 가십시오. 맞습니다. 도서관 가서 검색을 하십시오. 정일영 연구논문 7개 국회 도서관에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정말 훌륭한 도서관입니다. 맞습니다. 국회 도서관은 정말 좀 권장하는 도서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진짜 넓어요. 네, 그래서 국회 도서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또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가 있는데 정말 보석 같습니다. 또 외국의 입법 정보까지 다 보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자주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 그 이상으로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볼거리 배울거리가 많고 정말 유익한 것들이 가득합니다. 상쾌하고 통쾌한 한반 토크, 국회 상쾌 통쾌,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셨죠?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더 재미있는 주제를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